오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서 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기다려왔던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드디어 마련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자 탄압,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앞으로 5일간 국회를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에 있고 누가 권력의 편에 있는지 똑똑히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힘겹게 통과시킨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산시킨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폭거를 또다시 자행한다면 국민의 경고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이 아주 강성할 때 나온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나라의 길은 다 서울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라 우리나라인데요. 이제 이런 이 시대적 관념 이걸 끊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대구 홍준표 시장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재정 건의 사업을 받았고요. 오늘 15일 날 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본격적인 법률안 신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대구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덕이 이 법의 대표 발의자가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욱 의원님이시고요. 우리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 법에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태도입니다. 이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정부 당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 양상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보다 중부권 대 남부권의 구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부권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이고요. 남부권은 호남, 대경권, 동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해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경제성장 격차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남부 지역은 더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2004년과 2021년의 지역별 성장 회계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이 2004년도에는 수도권과 충남 1위가 2위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급 구조에서 21년도에 가면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급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남부기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급 경제구조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폐해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급 경제구조는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 길이 198.8km의 달빛 고속철도가 2030년까지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를 바탕으로 현재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철도망까지 포함하는 전국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달빛 고속철도는 광주, 송정, 담양, 전북, 장수, 남원, 순창, 경남, 합천, 거창, 함양, 경북, 고령, 서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1,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토개발 사업에 아주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합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된 영원함 상생의 상징입니다. 속도감이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쓸 것은 과감하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입니다. R&D를 비롯해 지역사랑 상품권, 청년 내일채움공제, 희귀질 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민생과 미래에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는 채울 뿐 아니라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설계 예산은 늘리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 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 업무 경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 넘게 편성되고 특활비도 증액됐습니다.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라는 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에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나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앞으로 이후 이러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두 번째, 투명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자료 제출을 통해서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해야만 우리가 해명된 만큼은 예산을 특활비 같은 것을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 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십시오. 그 내부 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 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 업무 경비나 특활비, 업무 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소명 못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말이 같잖아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장관,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인데요. 민주당의 원칙과 기준은 똑같습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이 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야만 그 임명 동의안에 동의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